我操我操 2018년 랜드로버는 불가능을 가능으로 바꾸며 천문의 문을 정복했고 그 순간은 업계의 새로운 황금 기준이 되었습니다. 몇 년 뒤 체리는 더 큰 포부를 품고 그곳을 다시 찾았습니다. 바로 그 전설의 장면을 이어쓰겠다는 야심이었죠. 과연 운명을 가르는 999 계단 위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요? 왜 모두가 기대하던 초대형 퍼포먼스가 결국 마케팅 재앙으로 끝나버렸을까요? 그리고 정말로 체리의 말처럼 이게 산의 잘못일까요? 체리의 실패를 비웃기 전에 우리는 잠시 멈춰서 그들이 상대해야 했던 진짜 상대를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서의 상대는 랜드로버가 아니라 바로 깻먼산, 이 산 자체입니다. 참먼산은 도시 한복판의 콘크리트 경사로가 아닙니다. 중국 문화에서 하늘과 땅이 만나는 곳, 천문의 문이라 불리는 신성한 장소입니다. 이 숫자를 한번 들어보세요. 999 계단. 동양 문화에서 9라는 숫자는 영원함과 왕권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이 계단은 단순한 길이 아니라 의식에 가깝습니다. 길이는 300m에 가까운 상승 구간, 수직 높이는 150m, 즉 높이 50층짜리 건물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가장 미친 부분은 평균 경사 45도. 45도? 어떤 구간은 60도가 넘는 곳도 있습니다. 자동차로 올라간다는 건 기름 묻은 수직 에스컬레이터를 마라톤 하듯 뛰어오르는 것과 다를 바 없습니다. 사실상 불가능에 가까운 시도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8년 랜드로버는 그 불가능을 예술작품으로 만들어냈습니다. 그들은 단순히 올라간 것이 아니라 산과 춤을 췄습니다. 차량, 드라이버 호핀 텅, 그리고 뒤에서 모든 것을 지탱한 기술팀. 모든 요소가 완벽히 맞물려 전설적인 장면을 만들었습니다. 그들은 도전을 통과한 것이 아니라 새로운 황금 기준을 세운 것입니다. 그리고 몇 년 뒤 체리는 그 기준의 요약만 대충 읽고 온 듯 보이죠. 자, 이제 오늘 이야기의 주인공을 소개합니다. 체리 퍼닌 X3L. 겉보기엔 제법 그럴듯한 현대형 SUV입니다. 하지만 많은 이들이 모르는 흥미로운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체리와 랜드로버는 중국에서 같은 공장 단지를 공유하는 한 집 식구입니다. 아마 체리는 이렇게 생각했을지도 모르죠. 같은 집에서 오래 살면 오프로드 DNA도 좀 옮겨오겠지? 하지만 유감스럽게도 유전학은 그런 방식으로 작동하지 않습니다. 체리의 템먼산 도전은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첫 번째 도전은 9월, 그들은 중도 포기했습니다. 이유는 비가 와서 길이 미끄러웠다. 네, 납득 가능한 이유입니다. 하지만 두 번째 도전, 완벽한 날씨, 완벽한 조건, 그리고 더 스펙타큘러하게 실패했습니다. 그리고 이번엔 비난의 화살이 향한 곳이 안전로프였습니다. 잠깐만요. 뭔가 이상하지 않나요? 원래 마지막까지 사람을 보호해줘야 할 그 안전장치가 사고의 원인이라니? 이건 뭔가 살짝 둘러대는 냄새가 나죠. 그리고 풀어야 할 질문이 아주 많습니다. 그렇다면 랜드로버의 성공과 체리의 참사가 갈린 진짜 차이는 무엇일까요? 그건 단순히 엔진 출력이나 차량 가격의 문제가 아닙니다. 핵심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결과를 완전히 바꿔놓는 단 하나의 요소, 바로 사고방식입니다. 한쪽에는 과학자와 엔지니어의 사고가 있습니다. 랜드로버는 템먼산을 복잡한 물리 문제로 바라봤습니다. 그들은 시도하러 온 것이 아니라 증명하러 온 것입니다. 차를 산에 보내기 전에 먼저 산을 연구실로 가져갔습니다. 타이어 공기압, 서스펜션 강성, 안전 케이블 장력까지 모든 수치는 마지막 자리까지 계산됐습니다. 그들은 산을 존중했고 그렇게 산은 그들에게 길을 내주었습니다. 그리고 반대편에는 마케팅적인 사고가 있습니다. 체리는 이 도전을 하나의 무대, 화제성을 만들기 위한 이벤트로 바라봤던 듯 합니다. 자신감과 과감함은 있었지만 정작 물리교과서와 철저한 준비는 빠져 있었죠. 그들의 안전 로프는 계산된 장치가 아니라 예측 불가한 변수로 변해버렸고 끝내 발목을 잡았습니다. 그 결과 견고함과 신뢰성을 홍보하려던 시도는 오히려 준비 부족과 프로페셔널함의 결핍을 스스로 광고하는 셈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안타깝게도 이는 단순히 체리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른바 단계 생략 문화에서 자주 보이는 전형적인 징후이기도 합니다. 많은 브랜드들이 즉각적인 영광을 원합니다.
바로 버 바이럴 버 되는 한순간을 만들어 전설급 브랜드와 나란히 서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그들은 잊고 있습니다. 전 세계 유명 브랜드의 전설적인 장면 뒤에는 수십 년, 많게는 수십만 시간의 연구개발, 땀과 피와 눈물이 쌓여 있다는 사실을 말이죠. 그리고 변하지 않는 진리가 하나 있습니다. 물리법칙에는 지름길이 없다. 그렇다면 여기까지 보고 나서 우리는 중국차는 원래 좋지 않다고 결론 내려야 할까요? 혹은 중국 자동차 산업 전체를 폄하해야 할까요? 전혀 아닙니다. 그런 시각은 매우 편협하고 사실과도 맞지 않습니다. 현실은 중국 자동차 산업은 지금 폭풍 같은 성장 속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전기차 분야에서는 이미 세계 선두권이며 기술력과 야망을 갖추고 있고 점점 더 좋은 차를 만들어 글로벌 경쟁자들과 대등하게 싸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체리의 실패는 비록 창피하고 비용도 많이 들었지만 아마 지금 꼭 필요했던 값비싼 교훈일지도 모릅니다. 이 실패는 뜨겁게 성장하는 많은 브랜드들에게 주는 일종의 경종과 같습니다. 한 가지 단순한 진리를 상기시키죠. 마케팅은 당신을 세상 밖으로 데려갈 수는 있지만 품질, 안전, 그리고 존중, 고객에 대한 존중, 기술 규칙에 대한 존중, 자신이 마주하는 도전에 대한 존중, 이 세 가지만이 당신을 그 자리에서 오래 버티게 만든다는 사실을요. 이 이야기는 중국차가 영국차에게 졌다라는 단순한 구도가 아닙니다. 이는 철저한 준비가 성급한 무모함을 이긴다는 고전적인 이야기입니다. 실력이 명성을 만들지 트릭과 쇼맨십이 명성을 만들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이 교훈은 산업을 넘어 국가를 넘어 우리 각자에게도 적용되는 이야기입니다. 결국 체리는 사과를 발표하고 모든 피해를 보상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하지만 가장 큰 피해는 휘어진 난간이 아니라 소비자의 신뢰가 흔들렸다는 점일 겁니다. 체리는 자신만의 랜드로버 순간을 만들고자 했지만 결과적으로는 랜드로버에게 가장 강력한 무료 광고를 만들어준 셈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이 이야기를 어떻게 보시나요? 용서할 수 없는 마케팅 실수인가요? 무모함이 부른 자업자득인가요? 아니면 한 브랜드가 성장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시행착오일 뿐일까요? 댓글에서 여러분의 생각을 들려주세요. 함께 이야기해 봅시다. 그리고 이러한 깊이 있는 분석 콘텐츠가 마음에 드신다면 좋아요,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관심이 다음 이야기를 만드는 힘이 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다시 만나요.